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자, 오늘 특징주 하나는 이제 LG화학이에요. LG화학. 네. LG화학. 왜 외인들이 줄구장창 이렇게 살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계에서 악성 레포트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나쁜 레포트도 나오고 그랬는데 외국계는 열심히 사들이고 있어요. 6월달만 해도 6월 11일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보면요. 이 94만 7천. 네,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하게 지금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국계가 왜 이렇게 LG화학을 그렇게 악성 레포트까지 막 내보내면서 LG화학 뭐 배터리 부분 분사하고 에너지 그 LG 그 에너지 솔루션이죠. LG가 아니라 맞죠. 요즘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이런 데도 분사하고 하면서 아무래도 사업 영역이 줄어드니까 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뭐 조정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악성 레포트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시 회복하는 이유, 그런 악성 레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근데 차분히 다시 올라오고 있고 죄송합니다. 60선 위로 이제 올라와서 지지를 이제 받고 그러면서 차분히 120선 올라가면 다시 한번 90만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근데 그런 악성에도 얘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겁니다. 배터리 갖고 태클 걸고 막 이러면서 야, 너 이제 배터리 없으니까 배터리만큼 뭐 매출 빠져야지. 매출 빼고 못 빼고 그럼 너 이제 좀 이만큼 덜 버니까 네 주가는 떨어져야 돼. 막 이러다가 갑자기 석유화학 잘하지. 석유화학으로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볼까? 실적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막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외국계가 지금 이제 7월, 6월 되고 이제 7월 이렇게 오는데 6월 달까지 도 그렇고 외국계들이 이 LG화학에다가 집중하는 이유가 석유화학 업종에서 만약 투자를 한다 그러면요, 배당 성향이 좀 그래도 강한 종목, 이왕이면 배당금도 받아 먹으면서 하자. 왜? 중장기로 한번 보자. 어차피 주식이 이 전에 뭐 소위 얘기하는 뭐죠? 100만 화학이라 그랬나요? 뭐 100만 원의 향해 가냐 마냐 막 이런 얘기 나온 적 있잖아요. 자, 그렇게까지 움직일 시간 오래 걸리는데 중간에 배당금이라도 좀 낼름 받아 먹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배당 성향, 배당 성향이 있는 거를 좀 한번 보자. 그래고 보시면 뭐 증권사 HTS마다 좀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미래에셋 대우, 대우는 빠졌죠. 미래에셋 쓰는데 별로 HTS가 안정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수수료 때문에 예전에 거래 금액이 많으면 수수료도 사실은 무시 못 하거든요. 수수료도 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저렴하게, 키움보다 저렴하게 해준다 그래서 옮겨갖고 쓰고 있는 건데 좀 불편하긴 해요. 네, 아무튼 자, 이 FN 가이드 직접 가셔서 보셔도 되고 사이트거든요. 얘네들이 그 다 가져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FN 가이드라는 데 가셔서 이제 보셔도 되는데, 이제 거기 가면은 투자 지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뭘 많이 보냐면 이 배당성 이런 것도 많이 봅니다. 자, 배당성을 보시면 FN 가이드 불러오겠죠. 자, FN 가이드도 여기 요 사이트 가서 보시면 돼요. 자, 배당성 보면요, 이 얼마만큼 배당을 주느냐인데 업계는 사실 배당 거의 안 줘요. 근데 얘는 배당성이 그래도 0.61, 업계보다는 그래도 그 업계 내에서 배당을 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계들한테는 좋겠네, 좋겠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수익 건정성 부분도 되게 괜찮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런 거 보는데,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요, 배당이에요. 배당. 지금 볼 거는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뭐 PER, 뭐 멀티플 쪽이나 뭐 PBR 이런 거 자기 자본 대비 뭐 하는 거나 다 보시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크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주가가 계속 움직이는 거고 회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이 계속 변경되고 외부 요건이 바뀌는데 언제 그때마다 뭐 EPS 계산하고 PER 계산하고 퍼 몇 배 이런 거 보나요? 그게 사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보면은 보통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증권사 이런 데 방송하시는 분들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트레이더 출신들이랑 그냥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영업 출신들이랑 말씀하시는 게 좀 많이 달라요. 영업이나 이제 뭐 그 애널 출신들은 거시경제라 그러죠. 큰 그림. 그러니까 업종의 그 현황이나 어떤 전체적인 흐름 이런 걸 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큰 것만 봐요. 큰 것만. 그러면서 큰 걸로 얘기하다 보니까 뭐예요? 큰 그림. 현재 이 업종이 뭐 예를 들어 시장이 커지고 있다.
경쟁자는 어떻게 있다. 뭐 해외 경쟁자도 있고 국내 경쟁자도 있겠죠. 그에 비해서 주가가 뭐 현재 퍼가 몇 배니까 뭐 부담스럽다. PBR에 비해서 어쩌니 이런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데이터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트레이딩을 해본 경험은 많지 않고 데이터만 보니까 데이터 드리븐이라 그랬죠. 데이터로 분석하다 보니까 보통 이런 거 좋아합니다. 퍼, PBR 뭐 이런 거 좋아하고 뭐 에비타를 보는 사람도 종종 있는데 어쨌든 세전 이제 뭐 그런 거 따지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거 뭐 BPS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트레이더 출신 분들 한번 보세요. 트레이더들은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트레이더 출신들. 왜냐면 그런 겁니다. 이런 표현들에서 좀 그렇지만 그 애널이나 그런 뭐 영업 쪽에 하셨던 분들, 영업 부서에 있던 사람들은 약간 그 이렇게 나누면 좀 그렇긴 한데 문과 이과라고 치면은 문과예요. 문과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건 이런 이론으로 인해서 이런 논리로 인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보통 이제 경제학자 분들 중에 보면은 실제 필드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큰 그림의 경제를 갖다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큰 그림의 거시경제 볼 때는 그런 경제학자들 얘기 보고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제 나온 여기저기 레포트에 나온 데이터나 이런 거 보고 하죠. 근데 그런 거 보고 할 땐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시경제 단위별로 예를 들어 뭐 심지어는 경제학자들이 분식점에 있는 떡볶이들의 단값, 그 떡을 얼마에 떼어와야 되고 고추장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지 수익이 나고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묵은 뭐 어디 어묵을 하는 게 또 매출이 좋고 마진도 좋고 뭐 그 떡볶이는 8개를 파는 거 9개 파는 거 차이가 어떻고 이런 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해요? 미시경제, 소위 얘기하는 이과생들, 뭐 공대생들 이런 거 다른 사람들이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더들은요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때그때 상황이 막 변하는데 언제 뭐 퍼 보고서 퍼 몇 배니까 부담스럽고 뭐 몇 배, 몇십 배 부담스러워도 튀는 종목 또 튀잖아요. 그리고 퍼가 낮아도 안 가는 건 또 안 가고 더 빠지잖아요. PBR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이런 거에 괴리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이런 거에 잡혀 계시면요.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 대부분 그 개인 투자자들 트레이더들이잖아요. 애널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트레이더들은요. 트레이딩을 하기 좋은 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지 말고 그 시간에 수급 분석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수급과 심리 이런 거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아무튼 말이 샜는데 제가 또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배당 성향. 배당 성향이라는 건요. 차트를 재물을 보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무제표, 재무비율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매출이라는 거는 그냥 회사가 물건 판 금액이에요. 근데 물건에 원가가 있잖아요. 원가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가 한 원가 700원을 들여서 1000원에 팔면은 남는 돈은 300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1000원을 번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700원 돈 썼으니까. 매출은요. 여기서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냥 일단 판 거예요. 그럼 여기저기 비용 빼고 못 빼고 남은 게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렇죠? 영업이익이고 거기다 세금도 떼고 뭐 떼고 못 떼고 다 떼고 하고 나온 게 당기순이익이에요. 근데 당기순이익에는 이런 게 들어가요. 금융수익. 장사도 잘했는데 돈 번 돈으로 예를 들어 은행에다가 저축을 했는데 이자가 나왔어요. 이자로 수익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사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 점포를 하는데 가게 운영비도 내야 되고 또 뭐 대출 받은 게 있으면 대출 이자도 나가야 되죠. 거기에는 이제 금융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비타 비용들. 자, 그래서 뭐 그런 거 다 빼고 나서 이제 계산해서 나온 게 진짜 우리 얼마 번 거야? 당기순이익. 뭐 지배구조, 비지배구조 옛날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지배구조가 이제 결국은 자기가 완전히 자에서부터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비지배는 예를 들어서 뭐 관계사도 그렇고 이런데 어떤 지배, 그 관계사 지분이나 이런 걸로 받는 거, 이런 거 차이고요. 아무튼 뭐 거기까지는 지금 설명 뭐 아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당기순이익이 중요해요. 진짜 번 돈, 내가 얼마를 벌었냐. 그래서 보시면 2018년도부터 이게 뭐죠? 21년 3월까지 온 거 보면은 여기는 이제 3월까지예요. 2021년은 여기 1년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데이터가 이렇게 작을 수밖에 없어요. 4분의 1이잖아요. 1분기니까. 그쵸? 얘네는 1년 전체고 얘는 1년에 4분의 1이에요. 1분기 하나에 대해서만. 자, 그래도 데이터가 작을 수밖에 없는데 당기순이익 보세요. 네? 깜놀하실걸요? 깜놀 표현 그런가요? 1년 동안 번 돈이 이래요. 근데 얘 보세요. 분기에 이만해요. 어마무시하죠.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아직은 지배구조죠. 지금 지분구조상.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자기 자체도 잘하고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왜 단기순이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배당 성향이라는 건 번 돈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배당으로 주느냐예요. 네. 번 돈에 대해서 23% 정도, 거의 한 4% 되겠네요. 번 돈의 31%, 번 돈의 거의 한 49%를 배당해 준다는 얘기예요. 배당 성향이 높으면 뭐죠? 그만큼 번 돈의 일부를 나한테 배당금으로 준다는 뜻입니다. 되게 웃어서 죄송한데요. 2020년에는 뭐 사업이 조금 잘 안 된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게 번 돈 이상으로 배당을 줬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 조금 오버를 했죠. 근데 그만큼 주주 재고를 하려고 한 거고 사실 그것도 있어요. 대주주가 LG 쪽에 이제 그 오너 일가들도 많잖아요. 거기다가 돈을 지급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상속세 마련할 때, 뭐 세금 마련할 때도 그렇고 비용 마련할 때 대주주 오너 일가들, 그러니까 대주주들 그때는 배당을 많이 주기도 해요. 돈 주기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살펴보시면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배당 성향이 지금 높잖아요. 배당을 많이 주는 편이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배당도 잘 주고 주가도 잘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외인들의 그런 유입이 많이 있는 겁니다. 네, 많이 있는 거고 현금 자산도 많이 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분기까지 보시면 현금 자산도 지금 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도 괜찮고 사업도 뭐 잘 가고 있고 배당도 잘 주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외인들이 여기에서 매수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LG화학 지금 주가로만 이제 좀 볼게요. 이거 좀 끄고 오늘도 이제 상승했죠. 이제 중요한 건 60선 돌파했는데 그동안 많은 이때 이제 악성 레포트 터지면서 많이 내려와갖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85만원 올라섰고 여기 이것도 보시면은 이런데 한번 지지받으면서 다지면서 올라가잖아요. 딱 80만원에서 지지했죠. 자, 이런 그래프 과거에 대해서도 공부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때도 이제 이게 의미 있는 가격이라고 그때 거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어떻게 쌍바닥 형태로 이렇게 이거 일봉이에요. 월봉이 아니라 일봉이에요. 하루하루 이렇게 지지를 삼고 나서 그 다음 뭐죠? 그래서 이런 것도 원래 이제 과거 데이터 갖고 지난 얘기 갖고 뭐 이렇게 만드는 거는 껴맞추는다고 하실 수도 있어서 좀 그렇지만, 자, 이런 식으로 80만원 중요 자리에서 안 깨고 버텨낸다. 특히 이렇게 공이 5개나 있는 자리 이런 데서는요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네, 가다가 훅 장대 터졌죠. 이때 어떻게 해요? 장대가 터진다 그러면요 무조건 습관적으로 분할 차익 실현, 이때 차익 사셨는데 차익 실현 안 하고 갖고 계신다, 쭉 갖고 있었던 여기까지 왔다, 나 수익이 극대화됐어. 사실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올라와서 딴 것도 아니고 60선에 부딪혔잖아요. 이럴 때 이때는 무조건 분할 차익 실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식은 모르는 이거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다시 올라온 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 이렇게 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시는 게 중요해요. 수익률을 보시는 게 아니라 성공률을 보셔야 돼요. 차이가 뭐냐면 성공률은 저 같은 경우도 성공률은 90%가 넘거든요. 그 뭐냐면 10종목을 사면 9종목은 수익이 난다는 뜻이에요. 네, 90%도 더 넘어요. 수익률은 한 종목에 대해서는 20% 먹었다, 30% 먹었다 이건데 한 종목 30% 먹었는데 그 다음에 두 종목을 한 20%씩 까먹어요. 그러면 자산이 이렇게 늘었다가 20% 까먹고 내려오죠. 성공률은요 그 정도까지 수익률을 못 낼 수는 있어요. 이런 전략으로 가면 덜 낼 수는 있어요. 이렇게 갖고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보다 중간에 파는 거는 수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수익은 덜 났겠죠. 하지만 성공률이 높아지면요 자산은 계속 늘게 돼 있어요. 자산은 늘어야 되는 거지 얘가 주는 애가 아니에요. 자산은 느는 애예요. 아무튼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무조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매도가 아니라 일부 부분 차익 실현하신 게 맞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면은 차익 실현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수익 챙기셨으니까 마음이 좀 편하죠. 그러고 나서 또 마찬가지예요. 올라간 부분까지 내려왔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 불꽃이 튀어 올랐는데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는다고 또 다시 한번 분할 매수 해보는 거예요. 일부 올라갔네? 근데 또 내려왔어요. 쌍바닥이 되죠. 여기도 일부 분할 매수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라인만 안 깨지면 손절 안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요런 라인, 전에 한번 불꽃 둥탱이 이 라인 85만원 부분, 여기서도
분할 매수를 하셨다면 여기도 분할 차익 실현하시는 게 맞아요. 안 하셨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 60선 돌파했죠. 돌파했으면 여기도 또 한 번 분할 차익 실현.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꼭 쥐고 앉아서 이거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것보다 부분 챙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이거 몇 번 하다 보면요. 나중에 뭐냐면요. 저도 그런 게 있는데 제 보유 종목들 중에 지금 그런 종목도 많거든요. 수익 난 돈만 갖고 남은 거예요. 결국 내가 뭐냐면 투자를 했는데 내 원금 빼고 일부 수익금도 챙기고 결국 돈 번 걸로만 주식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뭐죠? 이만큼 벌은 거 좀 덜 벌어도 내 자산은 어쨌든 늘어난 상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주가에 대한 예측이라기보다 LG화학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 게 맞는지를 좀 설명드리려는 거고, 얘는 일단은 60선을 좀 기다려 봐야 돼요. 60선이 이제 85만 9천 원에 있잖아요. 걔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60선이 아니라 120선 죄송합니다. 네, 120선 까만 거. 88만 1,500원에 있잖아요. 88만 1,500원 있으니까 이 위에 88만 원도 하나 있겠죠. 이쯤에 88만 원 여기 아래 여기. 그쵸? 그러면 걔를 먼저 돌파해 올라가야 돼요. 88만 원도 사실 두꺼운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도 돌파해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 단기간 여기서 여기까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죠? 여기서 60선을 하단으로 여기 한 88만 원 바로 밑에 여기 88만 원 바로 밑에를 상단으로 한 박스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죠. 이 정도에서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120선이 박스 안으로 들어와 준다. 그때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120선이 박스 안에 들어오고 이 88만 원이라는 선하고도 많이 가까울 때 그때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죠. 밑에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그래서 얘는 단기간 가는 것보다 여기서는 약간 이제 그러니까 조정? 횡보? 뭐 일단 이게 있을 거예요. 옆에서 약간 숨고르기가 해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겠죠. 60선 올라와주고 이 안에서 다지고 그리고 한번 치고 올라가면 90만 원까지 한번 노려볼 것 같아요. 이런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분들 하셨으면 중간 수익을 챙기셨기 때문에 마음 편히 가시는 거고 지구만 계시면 지금도 불안하실 거거든요. 만약에 그 아래에서 진짜 여기서 사신 분 계신다 그러면요. 지금이라도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마음 편히 가세요. 그게 낫죠. 자, 그래서 LG화학을 통해서 한번 왜 이런 걸 이렇게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지 그리고 배당 종목을 투자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시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오후장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파이팅 하시고요. 네. 그래서 항상 좋은 매매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